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이스라엘 아파치 공격 헬기 큰일 날 뻔했네요. 하마스 폭격하러 갔다가 거기서 지대공 미사일 쑥 올라왔습니다. 이걸 가까스로 피하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또 보복해버리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스라엘이 요즘 이 시리아 지역을 연일 폭격을 맹폭을 하고 있는데 그 폭격하는 무장이 이게 좀 우리도 참고할 바가 있다.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어쩌면 지금 있는 거 바로 그거다. 우리도 FA-50이나 우리 국산 전투기에 이런 거 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보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다층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며 주요 거점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작전에 자국산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램페이지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상발사용 로켓을 개조한 버전인데 우리 군도 유사 무기체계 개발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최근 수행하고 있는 시리아 공습작전에서 지대지 로켓을 공대지 미사일로 개조한 신형 램페이지 미사일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써 시리아의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현지 시각 1월 1일 보도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스라엘은 시리아 방공군의 S-300PM2 방공 시스템의 위협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로 램페이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라며 램페이지는 효과적으로 적 표적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비행 특성이 거의 같은 대구경 다련장 로켓 엑스트라의 공대지 버전인 램페이지는 150kg의 탄두를 가진 발사 중량 580kg짜리 로켓을 마하 1.6 이상의 속도로 수직으로 내려꽂는 강력한 무기인데요. 10m 이내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 최소 200km 이상의 사거리를 발휘합니다. 램페이지의 최대 장점은 복잡한 시스템 통합 작업 없이도 F-16급 전투기에서 최대 4발까지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긴 사거리와 높은 정밀도, 경량성과 우수한 폭발력 집중 능력 덕분에 이스라엘은 민간인 거주구역 인근의 시리아군 시설에 대해 자유자재의 공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상발사 로켓 무기를 항공기에 탑재하는 것은 2차 대전 때부터 있었던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대단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되는데요. 우리 군도 천무 다련장 로켓을 개조해 값싸고 효과적인 공대지 무기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램페이지. 제가 디펜스 브리핑에서 램페이지를 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실제로 램페이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연일 때리고 있으니까 사실 무기의 가격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공대지 이 유도 미사일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타우러스 같은 거 200만 달러씩 하지 않습니까? 그럼 200만 달러짜리를 연일 이렇게 때려버리면 이게 25억짜리인데 그럼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돈이 감당 안 할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정도 쓰는 거 사진 공개한 거 보니까 이거 램페이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바 있는데요. 이 램페이지는 그냥 우리 다련장 로켓, 우리 천무 다련장 로켓 또는 미국의 MLRS 이런 거에 들어가는 로켓입니다. 로켓인데 이걸 이제 핀을 장착하고 해서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든 유도 로켓이죠. 우리 천무도 230mm가 있고 239mm가 있는데 239mm짜리가 유도 로켓 아니겠습니까? 그 유도 로켓 버전의 다련장 로켓, 그걸 비행기 전투기에다 달고 하늘에서 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표적을 입력을 해두고 INS 그리고 GPS 유도를 받아서 날아가는데, 이게 로켓이다 보니까 이제 미사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로켓이죠. 그래서 가격이 싸요. 거기다가 이제 유도 장치를 부착을 했기 때문에 미사일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쌉니다. 물론 파괴력도 미사일보다는 좀 약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날아가서 수직으로 내려꽂힌다고 합니다. 수직으로 내려꽂혀서 약한 파괴력을 조금 더 상쇄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괴력을 조금 더 탄두 중량은 적지만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파괴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효율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램페이지가 306mm짜리 로켓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천무 다련장 로켓이 있는데 이게 239mm 아니겠습니까? 램페이지보다는 작지만 꽤 작죠. 램페이지가 309mm니까 30.9cm의 구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3.9cm 아니겠습니까? 한 7cm가 작죠.
꽤 크죠. 그 정도 차이 같으면. 그리고 램페이지의 중량이 580kg, 우리 천무 같은 경우는 340kg. 그래서 위력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무가 지대지 버전으로 쐈을 때 80km를 날아가는데 이렇게 공대지 버전으로 쏘면 한 150km 정도 날아가겠죠. 중력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하늘에 쏘니까 극복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사거리의 이점, 150km를 날아가는데 아주 가격이 싸다. 뭐 한 1, 2천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10분의 1, 20분의 1의 가격이죠. 그런데 또 좋은 것이 무게가 우리 천무가 340kg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 그 1000파운드 폭탄보다 훨씬 가볍죠. 그래서 우리 FA-50, 지금 원주에 있는 비행단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FA-50에도 충분히 장착할 수 있죠. 그래서 FA-50 지금이야 뭐 멍텅구리 폭탄에 떨어뜨리고 이러지만 이 램페이지처럼 우리 천무 공대지 버전 만들면 FA-50도 동부전선에서 아주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 또 북한의 야전 방공망이 뭐 이 지역하고는 상대가 안 되니까 이 정도 동부전선에서 FA-50이 천무 공대지 버전을 때려버리면은 막아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거 아주 싼 가격에 급하게 우리가 개조해도 충분히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방송을 기점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리아를 전진기지 삼아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란이 하마스에 지대공 미사일을 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자 지구 상공에서 이스라엘 공군 공격 헬기가 공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모두 빗나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월 2일 이른 아침 실시된 가자 지구 하마스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 작전 도중에 하마스가 견착식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월 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른 아침에 공습에 투입된 이스라엘 공군 AH-64D 아파치 공격 헬기를 겨냥해 이루어졌는데요. 해당 공격 헬기는 공습 작전 수행 중에 건물 옥상에서 나란히 올라온 9K-32 스트렐라2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스트렐라2 미사일은 이란이 대량으로 생산해 보유 중인 미사일로 사거리 4.2km, 열추적 방식의 소형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이스라엘군 공격 헬기는 플레어를 방출해서 미사일 2발 모두를 회피하고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토요일 야간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해안으로 발사된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는데요. 하마스는 비가 오는 악천후 상황에서 실수로 발사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은 다음날 아침에 공격 헬기를 동원해 로켓이 발사된 지역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처음으로 지대공 미사일이 날아온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스라엘의 필사적인 무기 밀반입, 루트 차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이란. 과연 이스라엘의 인내심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 최대의 도시 텔아비브 인근 해안에 로켓 2발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악천후 상황이었어요. 이게 1월 1일 밤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복하겠다 하고는 이제 아파치 공격 헬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하마스가 아니 그거 우리가 쏠려고 쏜 거 아니야. 지금 막 번개치고 해가지고 이게 그런 경황 중에 스파크가 일어났는지 하여튼 날아간 거야. 우리는 때리려고 한 거 아니야. 사람도 안 죽었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완전 무시하고 그냥 공격 헬기 보내서 때려버린 거예요. 때리는 와중에 옥상에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2발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치 헬기가 보시다시피 플레이를 빠바방 터뜨리고 회피를 했는데 다행히 2발 모두 빗나갔고 그리고 이제 아파치 헬기는 빗나간 후에 계속 그 공격 원점을 그냥 다 때려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리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긴 대단한데 여기에서 제가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이 스텔라2라고 하는 미사일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럼 어디서 왔냐? 이란에서 갔죠. 왜? 이란이 대량 생산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정말 또 이걸 보고 야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도 아파치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도 이 스텔라2와 같은 미사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러시아식으로 말하면 SA-7인데 이걸 북한식으로 말하면 화승총입니다. 북한이 화승총이라고 하는 어깨 견착식 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스텔라2 그리고 SA-7이에요. 그걸 이제 북한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파치 공격 헬기가 2발이 날아온 걸 그냥 플레어를 통해서 회피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북한이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 이 화승총에 대해서 우리 한국 육군 항공
때의 이 아파치 공격 헬기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서 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들의 정말 용감한 야 이거 날아왔는데도 그냥 때렸어 알았어 하고는 완전 그 지역을 다시 보복 공격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조종사들의 용맹무상한 점 정말 부럽기도 하고, 우리 조종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한국 헬기들 뭐 비만 오면 뜨지 않고 합동 한미연합훈련 하는데도 미군 헬기는 오는데 한국 헬기는 하지 말자 그러고, 또 공지합동 훈련 같은 거 하면 미군 아파치는 그냥 막 와 날아와가지고 막 쏘고 하는데 우리 한국 헬기들은 뗄뗄뗄뗄 와가지고 쏘고, 이야 이거 뭐 전쟁 나면 하겠나 이랬는데, 제가 실제 전술 기동하는 걸 타봤어요. 야, 뭐 정말 이 나무 스친 듯 하는 그런 딱 높이에서 이 산등성이를 타고 그냥 가는데 점프를 하듯이 가는데, 야,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우리 한국 조종사들도 정말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의지입니다, 의지.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